번째 심리적인 측면을 볼게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부동산 뉴스 봐요. 전부 다 심리 지수가 올라오고 뭐 청약 지수 올라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청약자 수가 435만 명. 분양받기를 열풍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소비 심리가 굉장히 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내려갔어요. 기준금리가 내려간 거는 유동자금이 많다고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자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대출 많이 받고 저축 안 하니까. 그리고 나서 집값의 전망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저는요, 사실상, 저 이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20대까지 2020년도에, 페이파닉을 한다는 건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20대가 집을 사지? 2019년도에 2만 호를 30대가 샀고요. 2020년도에 2만 8천 호를 30대가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대들이 집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30대가 집 사는 거는 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30대가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서 돈 좀 보태주고 본가에서 좀 보태주고 그 어른들이 돈을 보태주는 이유가 뭘게요? 뭐가 있겠습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너네들 전세 살고 그러면 힘드니까 집을 사주고 하겠죠? 그래서 30대 집을 사는 거야. 자, 양쪽 집에서 돈 받아서 자, 그럼 그 부모님들도 40대, 50대, 60대 부모님들도 집값이 올라갈 걸 예상하고 집을 자식한테 사주겠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자식들한테 집을 왜 사주겠어요? 그쵸? 그 30대는 그래서 살 수 있다. 근데 20대가 집 산다는 거는요. 결혼도 안 했고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20대가 어떻게 집을 사요? 그거는 50대, 60대, 40대 부모님들이 산 겁니다. 20대가 산 거 아니에요. 자식의 이름을 내세워서 집값을 올라갈 걸 아니까 심리가 되니까 내가 사면 취등록세 잔뜩 내야 되지. 양도세 많지. 애초에 그럼 내가 샀다가 증여를 해서 집에서 나가니까 아예 20대 자식한테 집을 사준 겁니다.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면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심리지수가 팽배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50대, 60대 집 안 올라갈 거라 대한민국 사람 지금 현재 집값 올라갈 거 안 올라갈 거예요? 물어봐. 올라갈 건데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렇지만 2년, 3년 추세로 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대수, 정책, 유동자금 봐서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더 심층적인 게 심리지수가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비심리지수, 주택매매에 전세에 대한 소비심리를 보면요. 수도권이 130.5, 비수도권이 135.2. 비수도권이 더 높네요. 자, 수도권 130.81, 비수도권 144.3. 비수도권이 높네요. 소비심리지수가 비수도권이 더 높습니다. 왜 높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매매를 하고 전세를 하겠다는 그 심리지수가 수도권은 포기해서 그래. 포기해서 심리지수가 더 떨어진 겁니다. 오히려 지방에 집 사기가 더 수월하니까 심리지수가 집을 더 사야 되겠다는 것이 지방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도 다 사면 돈이 되는 거 알지만 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보면 자, 2019년대 15대 1, 2018년대 14대 1, 2017년대 12대 1이었었는데 자, 서울에는 88대 1이 됐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그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30대 1에 대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를 계속 치고 있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심리도 굉장히 높고 있다. 모든 수치가 다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유동자금도 높고 심리도 높고 다 높습니다. 전세 없어요. 그것도 높고 다 높습니다. 강력한 정책도 가장 높습니다. 자, 불안심리와 상승심리 주택가의 결론인데 지금 안 사면 평생 매매 못한다. 풍부한 부에서 유동자금의 풍부로 자산가치 상승 요인에 염려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유동자금부터 시작해서 불안 상승의 요인가 청약심리까지 전부 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인데 시대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우리나라 전세 수요자는 실수요자고요. 매입 수요자는 사실 투자가 수요입니다. 아니 전세 사는 사람이 투자하려고 투기하려고 전세 사는 사람 봤어요? 그건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는 전세를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하는 수요자들은 사실 반은 투기하는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 없네. 실수요가 없네. 그러면 실수요자의 전세 가격은 없고 매입의 수요는 미래 가치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전세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 아파트 엄청 좋아합니다. 아파트. 자, 이것도 신규 아파트 가격에 요인이 되고 있다.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한국 주택 수요에 대한 집착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 부동산은 거주와 자산 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게 또 포인트죠. 거주와 자산 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산 축적을 과연 누가 잡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건 좀 자산 축적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너무 센 건 아니지만 이걸 아예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 인간의 본성인데 문화적 심리가 그렇고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데는 프라이드가 있다. 주거 형태로 판단하는 사회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에 대한 애착을 보는 게 사실이고, 자, 대부분 문화권에서 옛날에 이 문화가 옛날부터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따로 특권도 경해지고 경제적인 특권도 시대적 변화가 계속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쭉 나열을 했지만 이 시대적 변화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도 문화적인 것도 다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결론이 이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단순한 재산 증식 이상의 의미를 갖도록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산 증식. 자, 부동산은요, 주거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재산 증식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프라이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가 만족감까지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주거만 하고 재산 축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내 생활 패턴까지 엮여져 있는 것이 문화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